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2016학년도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확대했어요. 1번 문제 보실게요. 보통 수능 1번 문제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문에서 그렇게 보이죠. 밑줄진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분류를 하시면 돼요. 자, 1번에 갑작스러운 기후변화가 나타났대요. 이거는 자연현상이에요? 사회문화현상이에요?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 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를 지표화했대요. 지표화한 거 누구예요? 인간이 지표화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문화현상이에요. 디귿, 저체온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대. 이거 인간에게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런데 이게 인간의 의지가 작용해서 벌어지는 건 아니죠. 인간의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디귿은 자연현상이에요. 니은과 디귿이 아마 헷갈려서 수험생들이 많이 틀렸을 거예요, 이 문제. 그런데 디귿은 자연현상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리얼, 입시한파라, 추운 날씨를 입시한파라고 부르는 주체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회문화현상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연현상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고, 사회문화현상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어요. 그러면 보기를 하나하나 봅시다. 1번 기억은 자연현상. 자연현상은 사회문화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인과관계. 사회문화현상 인과관계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인과관계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둘 다에서 나타나요. 다만 그 인과관계가 100%냐 100%가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사회문화현상은 100%는 아니라고 했죠. 개연성, 확률성의 원리 기억나시죠? 그 다음 2번 니은 사회문화현상은 디귿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을 따른다. 사회문화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법칙을 따른다. 맞죠? 맞죠? 이거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여러분? 자연현상은 존재법칙을 따른다. 존재법칙. 독일어로 자인법칙이라고 했었죠? 자인법칙을 따라 형성이 되고, 사회문화현상은 당위법칙, 인간의 가치가 작용해서 마땅히 무엇 해야 된다. 독일어로 졸렌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자인법칙, 사회문화현상은 졸렌법칙이 작용된다. 라는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부연 설명해드렸었는데, 이게 아니나 다를까 수능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제 수업만 잘 들으면 수능 문제 맞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나머지 보기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답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진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구자 갑이 고등학생의 건전한 인성 형성과 봉사활동의 관계를 연구하기로 했대요. 뭐가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근데 이게 지금 문제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건전한 인성이 형성될 것이다. 가설은 아마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봉사활동이라는 것과 건전한 인성 형성이라는 것의 상관관계를 연구한대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A와 B의 상관관계 뭘로 연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에요? 양적 연구 하겠죠. 양적 연구. 여러분 지문 읽어보시면 양적 연구 했으면 알 수 있어요. 그쵸?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얘가 자료조사법을 지금 질문지법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타인 배려 정도, 관용 정신 정도를 지수화했다. 지수화했다, 계량화했다, 수치화했다는 표현 나오면 그건 뭐냐면 추상적 개념을 뭐 했다? 조작적 정의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했대. 뭐 설문조사 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설문지 수합해갖고 분석했겠죠. 근데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했냐면 A집단과 B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답을 분석했대. A집단은 봉사활동 시간이 많고 B집단은 봉사활동 시간이 적었겠죠. 그리고 나서 분석을 했더니 가설이 어떻게 검증됐어요? 지금 봉사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타인을 배려하는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대. 그러니까 봉사활동 많이 할수록 타인을 배려한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관용정신 정도에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이 뭐 적든 많든 관용정신은 비슷하게 나온 거야. 그러면 봉사활동 시간이 아마 가설을 이렇게 세웠을 거예요.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타인 배려 정도와 관용정신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타인 배려라는 부분에서는 가설이 채택이 되었을 거고 관용정신 부분에서는 가설이 기각됐겠죠. 그렇죠? 하지만 가설이 100%다 기각된 건 아니야. 그렇죠? 가설이 이 부분에서는 채택이 되었어.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 단계. 기억 단계가 어떤 단계야? 어떤 주제로 연구하기로 했다. 주제 설정하는 거죠. 주제 설정하는 부분에서 연구자 가치 중립이에요? 아니죠. 연구자 가치 개입될 수밖에 없는 단계죠. 그렇죠? 가치 중립이라는 부분이 틀렸어. 그 다음 니은. 니은은 표본, 1000명 표본 집단으로 뽑은 거 맞아. 그래서 니은은 표본 집단이 맞아요. 근데 미음,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A 집단으로 분류한 것이 실험 집단이 된 건 아니죠. 지금 이 연구에서 쓰인 자료조사법은 질문지법이지 실험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음은 실험 집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종속 변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과정이자 지수화한 것 조작적 정의 맞죠? 근데 타인 배려 정도와 관용 정신 정도가 종속 변인이에요? 종속 변인이지. 지금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타인 배려 정도와 관용 정신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으니까 봉사활동이 독립 변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독립 변인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결과가 종속 변인인 거잖아. 이 연구에서 종속 변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타인 배려 정도와 관용 정신 정도가 종속 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인을 조작적 정의하는 과정이다라는 3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이해가죠? 4번에 사전 조사를 통해 기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선행 연구 검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본조사,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이니까 선행 연구 파악이 아니고요. 오늘 갑의 가설은 검증되었죠. 충분히. 그래서 3번은 그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과 관련된 문제 9번으로 가볼게요. 9번. 가다는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기걸상 배웠죠. 그래서 지금 이 보기 표를 보면 첫 번째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가. 그래서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거시적 관점이 되죠. 그래서 예라고 체크를 하는 가와 다가 기능론 갈등론이 되겠죠. 아니요라고 답한 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돼요. 그래서 여기 써볼게요 한번. 그 다음 질문 가족 구성 간의 갈등을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면 갈등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한 가는 갈등론이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기능론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보기 하나하나 볼게요. 1번 가는 나와 달리 가족 구성 간의 합리적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은 이 말이 나오면 교환이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육과정부터는 교환이론이 빠졌어요. 그래서 1번이 답이 아닐 뿐더러 1번 보기 몰라도 돼요. 2번으로 갈게요. 나는 다와 달리 상징적 상호작용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기능론과 달리 가족 구성 간의 상호정적 역할을 수행을 강조한다 했는데 상호의존적 역할 수행 강조는 기능론에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와 달 기능론과 달리라고 했으니 2번인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 3번 가족 문제의 원인으로 가는 가부장 제도의 폐해에 다는 가족 구성 간의 유대 역할에 주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등론. 갈등론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뭐로 보죠?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을 억압하기 때문에로 보죠. 그렇죠? 가부장 제도가 그런 거예요. 가부장 제도가 남성 권력이 여성 권력을 억누르고 자원을 남성 권력이 독점하는 것이 가부장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갈등론에 부합하는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기능론이죠. 가족 구성 간의 유대 약화 때문에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은 기능론의 적절한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 5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사례를 연구 윤리 측면에서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질문 볼게요. 연구자가 이러한 것을 주제로 연구를 설계를 해서 했는데, 여기서 포인트로 읽어야 할 문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분석하였다. 가치 중립 지킨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음에 생겼던 그런 가설과는 상관없이, 그러면서 연구 설계를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했다. 이후 연구 결과가 사회의 관심을 받자 언론사의 요청을 원본 영상을 제공하였다. 이 부분에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기들을 보면 연구 대상자의 사적인 정보를 보호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적인 정보 보호하였다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없고, 그 다음에 2번 연구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3번 연구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했는데 연구위의 목적으로 사용했어요. 어느 대목이죠? 어느 대목이에요? 언론사의 요청으로 원본 영상을 제공하였다.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 이거 명확하지 않네요. 3번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를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혔다라고 했는데 마치 자신이 만든 것처럼 기술하였다라고 돼 있어서 아마 다른 연구자의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3번, 4번 보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5번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이 문장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예상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기록과 동영상을 분석하였다는 이 대목의 표현이 5번 보기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설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의적인 자료 선별을 했다면 자신의 예상에 적절한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 정확히 적절한 설명은 5번 보기가 되겠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 연구 주장 특정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주민들의 폭력적 행동 양식 간의 관련성 연구. 이 부분은 A와 B의 상관성이니까 양적 연구인가 하고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면 연구 대상 공식 통계로 확인된 폭력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각각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했죠?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삶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관찰했대요. 그럼 어떤 자료조사법이에요? 참여관찰법이죠. 참여관찰법 썼어요. 그랬더니 연구 결과가 맥락적인 이유를 밝혀서 그들만의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겠대요. 보기 볼게요. 수량화된 2차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활용했나요? 활용했어요. 어느 대목에서? 연구 대상 골라내는 대목에서. 공식 통계로 확인된 폭력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할 때 뭘 이용했냐면 수량화된 2차 자료를 활용한 거예요. 통계 자료는 2차 자료. 이해 가나요? 그래서 기억 맞아. 그 다음에 니은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수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연구는 질적 연구예요.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파악하였다. 정확히 맞는 설명이고요. 다음 리은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자료 수집한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죠. 인위적 조작이란 게 그 개념의 조작적 정의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생생한 현장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리을도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 리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서요. 여러분들 1단원에서 배운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능 문제로 출제되었는지 확인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것이 다만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 과목에서 문제집 한 권, EBS에서 교재 수능 특강이나 뭐 이런 교재들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 한 권 선정해서 문제집 풀어보면서 어떻게 개념들이 문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모르는 게 있을 때는 반드시 저에게 와서 이제 해결해 가시면서 사회문화 학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